안녕하십니까. 맨땅의 라디오 벌써 17화입니다. 저희 17화 오늘 시작할 때 맨땅이란 것은 변화를 선택하고 또 변화를 하니까 도전적일 수밖에 없고 그 도전을 하니까 항상 실패가 따르는 그 시기를 맨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맨땅하고는 청년과도 굉장히 닮아 있죠. 그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무슨 이야기 보따리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은요. 여기 강프로님이 또 안 계시고 네. 저 혼자 오늘 편안히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어? 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뭐라 그러고 말이야. 어? 네. 그리고 많이 좀 짜증도 나지만은 예. 사실 뭐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하는 게 좋긴 좋은 건데 아무튼 오늘은 좀 없으니까 좀 편안합니다, 제가. 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집값이 네. 금리 인상으로 해갖고서 뭐 언론에서 엄청 떠들잖아요, 사실. 네. 많이 지금 막 집값이 떨어지네, 뭐네, 뭐. 네. 자, 그렇지만은 집값이 떨어질 때 즐거운 사람이 누구예요? 집값 떨어질 때 즐거운 사람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자, 무주택자겠죠? 네. 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네. 자, 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야, 도대체가? 맨땅들 청년들인가요? 대부분 집이 없는 사람들이 예.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대다수. 예. 거의 50%가 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 핏볼? 예. 그렇게 하고 또 경기도 인근에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집들이 없어요. 경기도는 조금 비율이 좀 높을 것 같긴 같습니다. 그래도 예. 많이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자식이 필요한 친구들. 그렇죠. 예. 자, 집값 떨어지면 좋아요, 싫어요? 저는 중립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집값이 떨어져서 또 알게 모르게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예, 강프로님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집이 있는 사람도 예.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좀 아쉽다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는 건 좀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요. 네.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찾아가는 거란 말이야. 조정 기간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네. 자, 그래서 집값이 제자리로 내려가야 예. 난 이 대한민국이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없는 사람도 이제 내가 희망이 있구나. 조금만 더 열심히 모으면은 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좀 현실적인 집값으로 좀 돌아와야겠죠. 아니면은 좀 월급이 늘어나는데 월급 늘어가는 속도는 언제 늘어날지도 모르겠고. 아니 월급 늘어갖고서 집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근데 저도 월급을 청년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은 네. 기존에 받는 월급을 갖다가 크게 변동할 수는 없어요. 예? 그게 현실이죠. 예. 거기에 집값만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자, 그러면은 제일 좋은 사람들은 무주택자야, 아무튼. 네. 자, 집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왜 나쁠까? 그 사람들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 대출 받아서요? 대출 받은 거하고 집값 떨어진 거 무슨 상관 있어? 그게 아니고요. 예.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마치 내 금고 속에 내 돈이 사라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럼 집이 자기 금고입니까? 아니겠죠? 아니잖아. 예. 그게 사는 곳이지. 예.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집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억울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네. 예? 자, 이런 와중 속에서 네.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서 뭐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 네. 막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갖고 다시 이 집값을 예. 2022년도 당시로 다시 올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결국은. 지금 굉장히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런데요. 예. 한마디로 오늘 말씀하실 이야기가 어떤 건가요? 그렇죠. 맥을 딱 짚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
집값이 떨어진다 어쩐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정부에서 여기 뭐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특례 보금자리 론으로 해갖고 대출을 갖다가 5억 정도까지 해줄 테니까는 집 사라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또. 5억을 대출해 준다. 예전에는 뭐 3억이었고 얼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아무튼 5억 정도 꽂을 테니까는 예. 연리 한 5% 정도로 해갖고서 네. 최장 50년 정도 꽂은답니다. 50년이요? 그러니까 너 내가 5억 꽂을 테니까는 50년 동안 갖고서 있어 그냥. 금리 한 5%야 이거야. 고정금리인가요? 뭐 고정금리인지 고정금리라고 써 있네요. 낮은 고정금리로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한 대출 아닐까요? 자, 5억을 꽂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5억으로 집을 사라는 얘기는 얼마짜리 사라는 얘기에 집을 갖다가 6억짜리 사라가는 걸까요? 6억 그러니까 내가 1억만 있고 네. 나라에서 5억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예.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서울 시내 집값이 보통 네. 10억을 다 호가잖아요, 아무튼요. 예. 그러면은 5억을 아무튼 꽂을 테니까는 네가 그걸 갖고 잘 하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 그 5억이라 그러면은 이자만 해도 월 예. 5%만 잡으면 5, 25, 네. 한 200 몇십만 원을 내야 돼요. 이자만. 예. 거기에다가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자기의 원금도 일부 상환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거까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도 어차피 5억을 꾸갖고 뭐 평생 50년 동안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자만 내고. 예. 자, 그러면은 그 200 몇십만 원씩을 내면서 예. 청년들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살아가긴 하겠지만 좀 제 얘기는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무리다 아무튼. 그러면은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 되도록이면 청년들은 예. 빚을 지지 말고서 예. 빚을 지되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달에 가능할 수 있는 금액 정도 예. 그 정도를 유지를 하는 걸 갖다가 내 집 마련에 이용을 해야지 네. 그렇게 너무 무리한 금액을 갖다가 들여갖고 또다시 집을 사면은 네. 그거는 제2의 영끌이 또 탄생할 수 있으니까는 네. 자제하고 자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제하고 자제하라. 저는 반대 의견 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해야지 그 아이를 좀 양육하기가 쉬운 것이지 네. 기다리다 하다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집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런 무리한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억을 대출한다고 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대출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저기 그 진행자분께서 예. 한 달에 한 200 몇십만 원씩 내면서 네.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근데 5억인데 좀 기한이 좀 길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50년. 50년이요. 예. 50년이면 아니 매달 지금 한 200 몇십만 원 낼 수 있어요? 50년인데 5억이 한 달에 200만 원인가요? 이거 계산을 갖다가 하시는 법 혹시 모르시는가? 전 지금 들어가지고 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1억을 꾸잖아요. 네. 그럼 보통 우리가 금리가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네. 1%, 2%대였어요. 네. 자, 2%다 그러면은 네. 1억을 꾸면 얼마를 내는 거냐면은 1년에 예. 1년에 저기 1억에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네. 예. 그럼 2%면은 얼마야? 200만 원이란 말이야.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 네. 제가 여기서 계산이 안 되고요. 그래요? 계산이 안 됩니다. 보시는 분도 계산 못 하실 거예요. 어. 일단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갚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거는 예. 한번 다음에 한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무튼 결국 요지는 자기의 그 수입 레벨에 맞는 대출을 하라 이것이죠. 그렇죠. 무리한 대출을 갖다가 네. 그 국가에서 무슨 낮은 금리로 꿔주네 어쩌네 해갖고 다 연끌해서 그게 다 당한 거거든요. 네. 자, 제가 아까 사회자님한테 얘기했지만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무리한 대출을 받아갖고 네.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직은 무리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집값은 예.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우하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 갖고서 네. 그런 대출을 또 무리하게 받고 뭐하고 하면서 또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지. 네. 제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자, 그런 걸로 이제 제가 비춰서 본다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집값이 뭐 떨어지네 그러는데 얼마가 떨어졌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 네. 그렇죠? 지금 집값이 떨어진 걸 혹시 느끼세요?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뭐 아니 뉴스에서 맨날 떨어진다는 소리만 나오는 것뿐이지. 저는 그거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 오를 때는 엄청 오르고 내릴 때는 아주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제가 수치상으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한번 요 자료를 갖고 왔어요. 예.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는 우리가 그때 강프로님하고 얘기할 때 시세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 얘기하는 비교거래 시세다 어쩌다 얘기 많이 하고 또는 이제 뭐 국토부에서 나오는 뭐 기준거래 뭐 시가 나오는 거 갖고 막 얘기하는데 아, 잠시만요. 예, 예.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편집 때문에 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두 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대출은 하라. 대출을 하는데 그리고 나라에서 50년짜리 5억 5억이요. 대출을 받을 거면 나라에서 주는 대출을 받되 절대 자기의 생활 수준과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마라. 그렇죠. 세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고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예, 예. 그렇죠? 서두르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예, 예. 네, 자기의 레벨에 맞게끔 해도 괜찮다. 예. 예. 다음 얘기로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5억이 네. 결코 이자가 낮은 이자가 아니다. 그것도 이자 계산법도 좀 아직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무작정 산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자 계산을 해보고 예. 은행에서 무슨 뭐 대출 뭐 얼마 해줄게 그냥 가져가라면 사람들은 금액만 가져갈 생각만 하지 매달 내는 이자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이자 복리죠? 예? 복리라는 이자는요. 예. 그 나중에 제가 설명할 그 복리가 그런 복리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 나중에 또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현 시세 예. 가장 정확한 시세는 뭐냐면 저는 경매에서 낙찰되는 최근 시세가 저는 가장 정확한 시세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서로 붙어갖고서 가장 적정한 현 시세 수준으로 산다고 지금 이거. 예. 그거를 알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자, 어저께 시세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현재 2023년 1월 1월 12일 시세. 12일 시세입니다. 예. 여러분. 이건 주가 시세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정말 이거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예, 이거는 정확한 어저께 얘기니까 어저께 경매장에서 막 치고받아 갖고 낙찰된 금액이니까. 예.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현대 아파트예요. 예. 다들 좋아하겠죠, 현대 아파트 하면은. 글쎄요. 자, 거기 층수도 14층. 14층 로열층입니다. 괜찮고. 예. 자, 이게 그 전용 면적. 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보면 나오는 면적 있죠, 내 집. 네. 그게 몇 평이냐면 32평이야. 굉장히 큰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게 32평이면은 분양 평수는 거의 45평입니다. 아, 근데 얘를 잘못 갖고 아니, 일단은 제가 먼저 샘플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한번 45평은 이거 어차피 우리가 살 게 아니잖아. 얼마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일단. 청년들에게 벤츠 이야기하고 제네시스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 아, 그게 아니래도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자, 45평이 도대체 얼마에 움직이느냐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제. 예. 이 45평이 네.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네. 11억 3천이 나왔습니다. 오. 11억이요? 11억 3천. 아니. 신림동은 좀 낫나고 보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거야, 이게. 예. 현재 관악구 신림동의 현대 아파트가 예. 45평짜리가 네. 그 당시 때 14층이 11억 3천이 나왔다 이런 얘기야, 이건. 35평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32평?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 32평이니까는 예. 분양 평수는 45평형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고? 시세가 11억 3천에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경매의 감정 가격은요. 현재 그 당시의 시가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요거는 언제 때 감정이냐면은 대략적으로 2022년 예. 2월 정도 시세예요. 그러니까 1년 전 시세란 말이야. 그런가요? 왜냐하면 경매는 감정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경매가 진행이 돼요. 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깡통 주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서도 경매 넘어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겁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짧게 한다 그러면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깡통 전세에 살고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1년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예.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11억 3천이라고 감정이 매긴 거는 언제 매긴 거냐면은 예. 2022년 2월 달이에요, 아무튼. 네. 오케이? 그러면은 1년 후에 나오니까 1년 후에 경매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걸 경매한 거는 예. 그 감정가가 예. 2022년 2월 달에 했던 감정 가격이서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예. 자, 이제 얼마에 낙찰됐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이건 매수를 한 거니까 이제. 네. 자, 얼마에 어저께 얼마에 샀느냐? 예. 7억 3,600에 샀습니다. 자, 이건 잠깐만요. 예. 자, 제가 이게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니까 네. 일단은 거기 아파트 안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예. 전세입자가 있었습니까? 전세입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로 나와 있냐면 아무것도 전입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이거는 권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물건이에요. 그냥 평범한 물건. 예, 복잡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샀으면은 그냥 그 집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예. 자, 이게 시세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누가 지금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나오나요? 등기부 등본에는 안 나오죠. 그럼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렇죠. 그런 건지 제가 쭉 설명을 나중에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무튼 그거 굉장히 동사무소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알려주십시오. 오늘 간단하게 그냥. 오케이. 경매 나온 자료가 이렇게 있죠. 예. 자료가 있으면 그걸 들고서 네. 주민센터를 가갖고 예. 여기 세입자가 있는지 알려봐 주세요라고 하면은 예. 그거는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단지 거기에 그 사람이 얼마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건 안 알려주고 몇 월 며칠 날 정땡땡이 살고 있다 이렇게만 알려줍니다. 이거 주시면 내 좀 이따 드릴게요. 이게 그건가요? 그냥 경매에 나와 있다는 것만 프린트해서 그냥 보여주면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식적인 문건이 있나요? 동사무소 가져가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예. 뭐 등기부 등본을 갖고 간다거나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경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알려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은 예.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든가 또는 대법원에 인터넷 들어가면 대법원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 경매 정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오픈되어 있는 거죠. 네. 전국민이 누구나 보는 거. 예. 거기에 보면 그 주소가 나와 있어요. 경매 나온 게. 그거 프린트해서 갖고 가도 다 보여줍니다. 간단해요, 그건요. 이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다 물어준다고 전 시간에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물어주는 것도 있고 안 물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예. 그거 이제 권리 분석은 제가 예. 알려드릴게요, 그건요. 예? 차분차분. 자, 오늘 얘기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1억 정도의 10억 정도의 금액이 지금 7억에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예. 법원의 감정평가서가 평가한 45평짜리 아파트가 11억 3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낙찰을 얼마에 받았냐면은 7억 3,600에 낙찰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세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제. 음, 경매니까 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현재. 오늘 황지영 국장님께서 한 건 하셨습니다. 오늘 부동산 팩트를 하나 가져오셨네요, 정말로. 자, 그리고 또 예. 어저께 또 낙찰된 걸 또 알려드릴게요. 어제. 네. 예, 자, 이거는 관악구 봉촌동이야. 예.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예. 그 아파트 이름 얘기하면은 이게 왜냐면 이거는 대법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래도 다.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많이들 해요. 우리가 뭐 이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호수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 6층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6층. 알겠습니다. 꼭 다 나와 있는 건데 뭐 이게 뭐 대법원 사이트에. 아니 또 혹시나 또 아예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약간 괜찮아요? 그럼 다 오픈되어 있는 건데 뭐 이게 무슨 뭐 집값 떨어질 게 뭐 있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관악구 봉촌동의 관악 드림타운이라고 하는 아파트 6층이 예. 이것도 똑같아요. 전용 면적이 35평이에요. 똑같이 아까 거하고. 예. 그럼 이것도 대략 한 45평짜리거든요. 45평형. 45평이면 방 한 5개 정도 있다고 봐야 되죠? 아니 4개. 4개? 네, 4개. 보통 4개예요. 4개? 자, 그건 나중에 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지 말고. 저는 자, 이것도 요거는 2021년도에 좀 오래됐어요, 이거는요. 네. 2021년도 한 5월 달에 감정을 얼마에 감정했냐면은 11억 6천에 감정을 했습니다. 한참 비쌀 때 감정했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11억 6천. 네. 자, 이게 어저께 낙찰이 된 거야, 이것도 또. 왜 이렇게 늦게 낙찰됐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아, 그래요? 네. 예. 요거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어저께 3명이 붙어 갖고서 조금 높게 낙찰됐어요. 8억 1,300.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11억 6천짜리가 예. 8억 1,300에 낙찰이 됐다는 거야. 말 그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로나 이전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아니죠. 더 떨어져야지. 지금 더 떨어진다고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뭐 더 올라가네 어쩌냐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무튼. 자, 이 아파트를 갖다가 예. 지금 이 아파트가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예. 예전에 거래했던 금액이 기재가 되게 돼 있어요. 예. 2017년도에 네. 이 사람은 이 아파트를 얼마에 샀냐면 5억 1천에 샀어요. 2010 몇 년도에? 2017년 2월 달에. 그 서울 그 가격이 엄청나게 뛸 시기가 언제였죠? 저는요, 예.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 단지 2017년도 2월 달에 예. 이 45평을 얼마에 거래했냐면 5억 1천에 거래했다는 얘기야. 네. 이 5억 1천 거래한 게 2021년도에 11억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야. 2배죠. 예? 네. 자, 이런 팩트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논했는데 지금 아무튼 이게 떨어져 갖고 지금 어저께는 8억 1천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야. 예. 자, 이런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자는 얘기야, 제 얘기는. 난 이걸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구나. 예. 자, 또 하나를 내가 하나만 더 이제 이건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중간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뉴스에서 저희가 봤을 때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몇 퍼센트 떨어진다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 경매장에 가서 그 가격이 얼마에 결정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잠깐 들어오려고 하네요. 방송 사고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편집점을 잡고 뉴스에서 그 부동산 경기가 떨어진다 하는데 그 떨어지는 가격에 대해서 체감이 안 되는데 우리 황지영 국장님께서는 법률 경매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낙찰된 금액을 보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제 매일 그걸 보니까 아는데 예.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못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구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갖다가 대출을 갖다 무리하게 받아갖고 사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걸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 또 인터넷 정보에 능숙하니까 그 방법만 좀 알려드리면 그러면 스스로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어저께이기 때문에 이 관악구 신림동 거고 예. 의정부에서 또 했어요. 네. 의정부. 예. 이것도 어저께입니다. 예. 내가 일부러 하도 아파트 하니까 내가 아파트만 뽑아갖고 온 거야 이게 지금요. 예? 좋습니다. 자, 의정부시 호원동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의정부에서 좀 괜찮은 동네예요. 예, 맞아요. 여기에 호원 가든이라고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3층이거든요. 네. 자, 요거는 전용 면적이 25평이에요. 네. 그럼 국민평형이죠, 이게? 25평 좋죠. 25평이면 몇 평형이에요? 34? 오케이, 그건 안 해 이제. 아, 국민평형? 근데 그냥 정형 편형으로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내가 왜 잠깐만 이렇게 전용 면적을 얘기하냐면은 예. 전용 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띄워볼 때 전용 면적으로 나오지 평형으로 안 나옵니다. 예. 전용 면적 예. 전용 면적은 3.3 곱하기죠. 예. 25평형. 예. 자, 이거는 2021년도 11월 달에 네. 감정 가격이 얼마 잡혔냐면 5억 900에 잡힌 겁니다. 예. 많이 싸지요, 그래도요? 예. 예? 예. 의정부라 그래서. 어? 예. 자, 이게 어저께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5억 900짜리고 34평형입니다. 의정부의 호원동. 괜찮은 동네, 의정부의 괜찮은 동네, 호원동 전용 면적 34평. 전용 전용면 25평. 전용 면적 25평 얼마입니까? 어저께 낙찰된 게 감정가 5억 900에서 어저께 이거는 8명이 달라붙었어요. 네. 서로 사겠다고. 네. 자, 얼마에 낙찰되냐? 3억 2,700. 아시겠어요? 예. 자, 3억 2,700이면은 청년이 도전해 볼 만한 금액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대출 받고 뭐 하면은?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이거를. 예? 그래갖고 현재 시세가 예. 도대체 얼마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처음으로 돌아가 갖고서 자, 관악구 신림동 현대아파트가 자, 저기 그 전용 면적이 32평이라 그랬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야, 이제. 예. 자, 32평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치고 예. 아니, 건축비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얼마 정도 잡으면 좋아요?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좀 800 정도 잡을까요? 1,000 잡시다, 1,000. 아파트잖아. 아파트잖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니까. 근데 아파트가 좀 건축비가 더 싸다고 해서 좀 내렸거든요.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워낙 아파트 좋아하니까 서울. 자, 아무튼 1억, 1,000만 원 잡으면 얼마야? 3억 2천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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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억 2천에다가 이렇게 계산해 보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여기 대지 평수가 15평이에요. 예. 등기부등본 나오잖아. 예. 자, 그러면 내가 면목동을 얼마를 잡았어? 그 면목동에 좋은 자리가 그때 우리가 계산할 때 3,300, 3,500 잡았거든요. 예. 자, 이건 얼마에 잡냐면은 면목동에 좋은 자리니까 이게 신림동이라고 치고 예. 대략 한 3,500 잡자고 우리도 이걸 갖다가. 예. 자, 3,500 잡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5억 한 2천이 나옵니다. 땅값이. 예.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면 8억 3천 정도 나와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계산한 거잖아요, 이거 아주. 예. 자, 이럴 때 작년에 누군가가 이걸 갖고서 이거 지금 현재 12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겠어요? 약간 비싸구나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할 줄 안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지금은 하향 곡선을 타고 있으니까 좀 싸게 사야겠죠. 당연히 그때 12억에 사질 말았어야죠. 예.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런 계산법을 갖다가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야. 예. 그렇지만 익히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자꾸만 익히면서 요런 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거를 갖다가. 의정부는 이게 지금 아파트가 25평이면은 의정부라도 건축비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예.
강남에 짓나 의정부에 짓나 건축비는 똑같단 말이야.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5평이니까는 뭐 1,000만 원 잡으면 2억 5천이다. 자, 땅값이 여기가 지금 11평이란 말이야. 예. 그럼 의정부 땅값도 얼마를 잡느냐? 예. 뭐 의정부는 그래도 신일보다 싸니까는 예. 한 1,500 잡을까? 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갖고서 그러면 이 아파트는 대략 한 4억 정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 보자면 혹시 제가 정리 잘 못하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 예, 주십시오. 예.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 대출 하지 마라. 가능하면 국가에서 해주는 건 받되 자기 월급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은 받지 마라. 왜냐?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을 가보니 가격이 지금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떨어진 것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는 체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체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경매 직접 해보는 거고 또 가격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 그리고 낙찰 시세. 낙찰 시세. 그러면서 대략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보금자리를 할 지역을 정해놓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경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예. 예. 부동산 경매를 알아야 된다. 무조건. 돌아가는 시세를 알자는 얘기가 내 얘기는 그걸 거기 들어가서 경매로 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부동산 경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세를 하려면 부동산 경매 시스템을 알아야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시세가 현재 얼마에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렇죠. 그게 낙찰이 된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 따지 보면은 네. 나중에 내가 어디 전세를 들어가든 집을 살 때 아, 이 집은 얼마짜리구나 대략. 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생긴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예. 또 다음 얘기. 자, 그래갖고 제가 조금만 더 한마디만 딱 더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요 얘기는요. 예. 자, 아까 호원동에 있는 호원 가든 아파트 제가 얘기했죠. 그거 예. 5억 900짜리가 34평 5억 900짜리가 어저께 낙찰된 게 8명이 들어와서 3억 2천에 됐다 그랬죠. 제가. 예. 자, 이 아파트가 예전에 얼마였었냐면은 예.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요. 2007년도에는 예. 물론 옛날 얘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근데 2007년도는 아니 잠깐만 요 얘기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호원 아파트가 얼마였었냐면 얼마에 거래됐었냐면 1억 5,300에 거래됐었어. 예, 그거는 자, 그리고 예, 이제 손바꿈을 언제 했냐면은 2014년에 손바꿈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얼마에 손바꿈을 했냐면 2억 3천에 매매가 됐다 이런 얘기야. 맞습니다. 2억 3천. 예. 그게 2021년도에는 5억 900이 된 거야. 네. 자, 근데 이게 2023년 1월 12일 날 3억 2천에 낙찰이 됐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이제. 이런 흐름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은 네. 내가 어떤 집을 살 때 이 집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라는 걸 좀 알고 그거에 맞는 대출금을 갖고서 사야 되는 거지. 예. 그냥 남들이 제가 맨날 뭐 이런 소리 하면 좋지만 남들이 장에 간다 그래갖고 자기도 장에 가고 싶어 똥찌개 지고 가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누이. 예? 예. 똥찌개가 뭐예요? 엄청난 대출 짊어지고 예. 가지 말라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예? 네. 그것만 조금만 참았으면은 예. 노도광이 어떤 애, 예? 영끌이 어떤 애 이런 비참한 비극을 갖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한번 돈을 갖다가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한번 제대로 한번 내 월급에서 갚아보려 그러면요. 그거 보통 어려운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네. 국가에서 뭐 얼마 해준다 얼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예. 내 주관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내 주관을 가져라. 예. 영끌 그 황지영 국장님은 영끌을 좀 싫어하시지만 저는 영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끌하신 분들도 맨 땅에 계실 수도 있고 또 너무 가슴 아파서 청년일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희 방송을 혹시 더 많이 시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나간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이어서.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한다면 어제도 깡통 전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제가 조언을 한마디 할까요, 그러면요? 왜 또? 걱정스러워? 그러면 제가 정확히 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끌을 했지만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맨땅 청년들에게 정말 자신의 아들이면 좀 조언을 좀 아들이면 좀 더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야. 그 처리 예. 좋은 얘기예요. 예, 제가 그 아주 좋은 얘기를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 들은 얘기예요. 이것도 그 전번에 그 보건복지부에 그 장관했던 그 유시민 씨 있잖아요. 그분은 실질적으로는 뭐 약간 지금 작가잖아요. 원래 작가. 예. 예? 그럼 나쁘게 보면 안 되고 예. 그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청년들한테 고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너무도 깜짝 놀랐어. 왠지 길 것 같아. 아니야, 짧아요. 짧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예. 기성세대를 믿지 마라. 기성세대를 믿지 마라. 예. 어? 그리고 언론에 비치는 걸 너무 믿지 말아라. 네. 왜냐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매스미디어에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 매스미디어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마치 환상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 얘기 중에서 가장 좋은 얘기를 내가 적어왔는데 믿지 마라. 네. 기성세대를 믿지 말아라. 네. 답을 구하지 마라. 네. 스스로 공부해서 답을 찾아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청년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남의 걸 받아들이지 말고 네. 공부해서 답을 구하라라는 얘기란 말이야.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는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게 되면은 예. 마치 주가 시세 나오듯이 네. 바로바로 움직이는 현재의 시세를 갖다가 깨달으면은 예.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거 이런 식으로 현재 움직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람들이 경매 시세니까는 낮을 거다라는 게 아님. 그건 절대로 모르는 소리예요. 네. 경매니까 낮지 그거 아니에요 요새는. 네. 거의 현 시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경매 시세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더 이야기하자면 제 이야기도 해야겠죠? 예. 그 얘기 좋습니다. 믿지 말라. 기성세대 믿지 말라. 언론을 믿지 말라. 저희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청년들이 멍청해서 연끌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제가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맨땅들 그런 분들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좋은 곳에 써야지 부동산 같은 데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대한민국 출산율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 청년들보다 나이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왜 자꾸 청년들 보고 바뀌어라, 변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바뀌려면은 1살부터 100세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청년들이 바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말로 이제 있는 사람들은 예.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서 변화하는 거 싫어한 거야. 예. 이 강프로님 오늘 안 나오셨지만 강프로님은 변화가 싫은 거야. 지금이 제일 좋은 거야. 예. 왜? 지금이 제일 좋거든. 본격 뒷담화 방송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청년은 궁극적으로 예. 변화를 모색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야 되거든. 그들을 자꾸만 부동산이라는 틀 속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할 부분이 그겁니다. 제대로 짚었습니다. 뭐 돈이 많건 나이가 많건 뭐 성공을 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현재 변화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변화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게 강프로님 같은 분이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빚은 예. 절대로 빚을 갖다가 안고서 집을 사는 거는 네. 과도한 빚을 안고 집을 사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예.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내 다음 시간에 왜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 시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말로
예,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청년 뭐 정책이네 어쩌네 갖고서 빚을 줄 테니까는 그거 갖고 집사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예.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줘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뭘 맞아요. 해라, 이거 해라, 그게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고 습득하는 능력은 청년들, 맨땅 여러분들이 훨씬 잘합니다. 저희보다.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예, 공부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거 더 사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맨땅의 라디오. 다음에는 강프로님 나오시는 건가요? 되도록이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로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맨땅의 라디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